이렇게 귀한 인연으로 구독자 여러분과 인사드리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채소, 바로 양배추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식당에 가면 쉽게 만날 수 있는 채소이지요. 양배추의 가장 대표적인 성분은 바로 비타민 U입니다. 비타민 A, B, C, D, K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U라는 이름은 다소 생소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U는 위의 궤양이나 염증을 치료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처럼 양배추가 위장을 보호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효능은 현대 영양학적으로도 입증이 된 사실입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여러분께서 들어보셨을 법한 성분 설포라판이 풍부합니다. 설포라판은 항암,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 설포라판은 가열하면 쉽게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생으로 드시는 것이 더 큰 도움을 줍니다. 그 외에도 양배추에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 몸에 큰 보탬이 됩니다. 이름에서 짐작하시겠지만 양배추는 옛날에 서양에서 들어온 채소라 하여 그렇게 불렸습니다. 상추도 양상추라 불리고 호박의 호, 자 역시 오랑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유기농 양배추가 많이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수입 채소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양배추와 우리에게 익숙한 배추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배추는 주로 김치로 담가 먹어왔고 가격 면에서도 배추가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양배추는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영양을 챙기기에 알맞습니다. 특히 특정 성분들이 소화와 배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권해드릴 만합니다. 처음 양배추를 드시는 분들은 약간 매운맛과 함께 속이 쓰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가공식품에 길들여진 위장이 새로운 자극에 반응하는 과정일 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방울 양배추로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는 금방 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큰 양배추를 구입해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트에 가보시면 요즘은 유기농 양배추 한 통을 1영원에서 2영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방울 양배추보다 훨씬 경제적이지요. 큰 양배추를 구입하신 뒤 1사 정도만 채를 썰어 드시고 나머지는 랩에 싸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오랫동안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장성도 뛰어나고 활용도 또한 매우 높은 채소입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께 양배추는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것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를 가장 먼저 소화 과정을 통해 알려줍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의 시작은 소화기능 회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양배추는 바로 그 회복을 돕는 가장 훌륭한 채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제가 양배추를 권해드리는 이유는 이미 소화제를 오래 드셔도 별다른 효과가 없고 위장의 기능이 살아나지 않아 늘 더부룩하고 소화가 되지 않는 분들, 트림과 방귀가 잦은 분들, 심지어 변비까지 심하신 분들께 양배추가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영양제 형태로 가공되거나 특정 성분만 추출한 제품은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생양배추 그대로 드셔야 합니다. 양배추를 꾸준히 직접 드시기 시작하면 우선 위와 장의 기능이 한결 편안해지고 소화가 원활해지면서 몸의 에너지가 회복과 재생 쪽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피부도 맑아지고 변비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포드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양배추는 장을 더 자극하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심지어 대장암에도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자면
사실 세상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거의 없을 것이며 심지어 항암 치료조차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억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양배추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먹어오며 살아남은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음식이라는 뜻이지요. 현대의학에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완치할 수 있는 약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증상이 현저히 좋아진 사례들이 이미 과학적 통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드실 때는 불편한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효소가 몸속에 들어오면 그동안 쌓여있던 독소나 숙변이 배출되면서 설사를 하거나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병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호전 반응입니다. 보통 1, 2주 정도는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시기를 지나면 몸이 점차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몸속에 쌓여온 불편이 단번에 사라지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당황하지 마시고 몸이 회복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꾸준히 양배추를 드셔보십시오. 하루하루 몸이 달라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배추는 우리 전통 음식인 김치를 통해 가장 많이 먹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일부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김치에도 발암물질이 있다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양배추까지 함께 도마 위에 오르곤 하지요. 그러나 이는 과학적 근거 없이 자극적인 제목을 만들기 위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사실 김치가 문제가 된다면 그 이유는 소금 사용량과 관계가 깊습니다. 지나치게 짜게 담그거나 정제염 같은 화학적 첨가물을 쓰기 때문이지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전통 김치는 지금처럼 빨갛지 않았습니다. 고춧가루가 들어가 붉은 김치가 된 것은 1600년대 이후의 일이며 사실 고추라는 것도 원래 우리나라에서 자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1500년대에 포르투갈 등 외국을 통해 일본으로 들어왔고 다시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로 전해진 것이지요. 그래서 전통 김치는 지금처럼 빨간 김치가 아니라 백김치나 물김치, 동치미 같은 담백한 김치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대로 오면서 고춧가루와 갖가지 양념이 더해지면서 위를 자극하는 성격이 강해졌고 이런 이유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김치를 먹을 때는 무엇보다 저염, 띠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양배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건강 관련 방송에서 자극적인 제목을 붙여 양배추 절대 먹지 마세요 라는 말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근거로 드는 것이 바로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인데 이 물질이 요오드 결합을 방해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 환자에게 좋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양배추를 아예 멀리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특정 성분 하나만을 떼어내어 문제 삼는다면 사실 어떤 음식도 안전하게 먹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트륨은 몸에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지만 나트륨을 배출시키는데 꼭 필요한 것이 칼륨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칼륨이 많다고 채소를 공격하지요. 신장 투석을 받는 분들에게는 과도한 칼륨 섭취가 위험할 수 있다는 점만 따서 아예 채소를 먹으면 안 된다고 단정해버리는 식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분들이 빵은 먹고 믹스커피는 마시고 고기를 태워서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병이 낫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양배추가 정말 위험하다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꾸준히 먹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일본만 보아도 양배추와 관련된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이 굉장히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고 관광을 가면 기념품처럼 사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작용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라면 암 전문 병원에서는 가장 먼저 배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 그대로의 양배추가 더 권장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공된 영양제나 알약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원물을 드시는 것입니다. 저 역시 집에서 항상 채소와 과일만 챙겨 먹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분들처럼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플라스틱 용기를 쓰지 않고 환경 호르몬이 적게 나오도록 신경 쓰는 업체들도 있더군요. 저는 단골집에 주문할 때마다 꼭 이렇게 요청합니다. 비닐봉지에 양배추 조금 담아서 같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가끔씩 챙겨 보내주시곤 합니다. 저는 그 양배추를 밥 먹기 전에 먼저 씹어 먹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비빔밥에 그냥 섞어서 같이 먹기도 합니다. 별다른 조리나 양념 없이 가장 단순하고 편안한 방식으로 드시는 것이 몸에 가장 이롭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배추에는 비타민 U와 설포라판이 핵심 성분으로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가열하면 쉽게 파괴됩니다. 사실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들도 열을 가하면 거의 다 사라지게 되지요. 그래서 양배추는 생으로 썰어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빠르고 몸에 좋은 습관이 됩니다. 요즘 건강 방송에서는 환상궁합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이 음식과 저 영양제를 같이 먹으면 좋다, 혹은 같이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식이지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은 이 음식이 살아있는 음식인가 아니면 죽은 음식인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음식, 즉 원물 그대로의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라면은 이미 많은 분들이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아십니다. 면은 기름에 튀겨져 있고 국물은 나트륨과 가공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양배추를 썰어 넣고 끓여 드신다면 오히려 효소와 영양 성분이 파괴되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치킨 같은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양배추를 곁들여야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기름진 음식과 양배추를 함께 드시면 설사가 잦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몸이 해로운 기름 성분을 빨리 배출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이지요. 예전에는 설사를 하면 무조건 지사제를 처방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치유 반응이라는 사실이 현대의학에서도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배추는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과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인류가 언제부터 올리브 오일을 뿌리고 마요네즈에 야채를 찍어 먹고 발사믹 식초를 곁들여 먹었겠습니까? 이런 습관들은 고작 100년 안에 생긴 것이며 영양학적으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식품 산업, 의류 산업, 제약 산업 같은 분야가 돈을 벌기 위해 만들어낸 흐름일 뿐입니다. 그러니 현명한 소비자는 가공된 소스나 드레싱에 기대지 말고 자연 그대로의 원물을 먹어야 합니다. 드레싱을 빼고 생양배추를 씹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린 맛, 쌉쌀한 맛이 느껴지지만 씹다 보면 단맛이 스며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몸이 좋아하는 자연의 단맛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부모님 세대가 이렇게 채소와 과일을 원물 그대로 드시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양배추를 익혀도 잘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양배추를 삶거나 데쳐서 쌈장에 싸서 드시곤 하지요. 물론 맛은 좋지만 그렇게 가열하면 양배추의 가장 중요한 성분들이 파괴됩니다. 이 점을 이용해 여러 제품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성분을 응축하거나 보충제로 만든 것들이지요.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산업은 그렇게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비자로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즉, 공장에서 가공된 제품보다는 균형 잡힌 정보를 알고 가능한 한자연 그대로의 양배추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사실 저와 같은 목소리는 세상에 아주 미미합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접하실 기회는 0.001%도 되지 않을 겁니다. 시중에는 양배추환이나 양배추즙처럼 간단하고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는 화학 첨가제를 넣지 않고 양배추 자체만으로 만든 것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오메가3, 마그네슘, 칼슘, 철분 같은 영양제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것입니다. 저 역시 10여 년 동안 실천하면서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았고, 그래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CCA 주스입니다. C는 캐럿, 당근 비렌, C는 캐베지, 양배추, A는 애플, 사과. 이 세 가지는 오래전부터 장수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근, 양배추, 사과를 함께 갈아서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집니다. 집에서 이 정도 정성만 들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착즙기로 갈아 마시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드십니다. 우리가 영양제를 먹는 이유도 사실은 간단하고 편리해서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효과가 검증된 영양제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보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심장협회조차 의사들에게 오메가3를 함부로 처방하지 말라고 권고할 정도입니다. 비타민 D를 고용량으로 먹으면 심장마비 위험이 커지고, 칼슘 역시 지나치게 복용하면 골다공증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양배추를 갈아 만든 CCA 주스는 어떻습니까? 간과 콩팥을 전혀 해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효소가 살아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딱 2주만 드셔보십시오.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양배추만 챙겨 먹기 어렵다고 생각되신다면 꼭 이 CCA 주스로 시작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착즙을 하면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지십니다. 하지만 가공식품이나 영양제야말로 100도 이상의 살균, 멸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실은 모두 죽은 음식입니다. 그 안에는 효소가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작용만 쌓이게 됩니다. 반면 집에서 직접 채소와 과일을 갈아 드신다면 효소는 살아있고 그것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대 과학은 하루가 다르게 바뀝니다. 그러나 상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 채소와 과일을 그대로 먹으며 살아온 것 자체가 가장 큰 증거입니다. 믹서기나 착즙기를 활용해 조금 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현대 문명의 덕분일 뿐이지요. 중요한 것은 여전히 자연 그대로의 효소가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광고나 마케팅이 아니라 우리 몸이 직접 경험하는 변화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직접 CCA 주스를 만들어 마셔 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과학적이고 진실이며 무엇보다 상식입니다.